자, 고구려부터 한번 들어가 볼 건데, 여러분 국가의 발전 과정 한번 이야기해 줬었죠? 지금 필기하면서 올 경우에는 한번 더 해야 돼. 간단히 메모만 위주로 하셔도 되고. 자, 국가의 발전 과정은 초기의 군장국가, 그 다음 연맹왕국, 세 번째가 중앙집권국가, 다른 말로 고대국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지? 그러면 요걸 한번 정리해 보고 갈게. 중앙집권국가. 중앙집권국가라는 것은 왕에게 모든 권력이 모여들다, 집중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3대 요소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모두 해당되어야 고대국가라고 말을 해. 첫 번째는 뭘까요? 왕권이 세지면 내 핏줄이 대대로 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부자상속. 여기서의 자는 남자도 있지만 여자도 있어요. 왜? 신라는 여왕이 있어. 그래서 부자상속이 반드시 진행이 돼야 하고, 두 번째는 뭘까요? 법을 반포를 해야 돼. 우리 법과제도 배웠잖아. 율령이라고 하는데 율령이 무슨 뜻인지 알아? 요런 거를 이제 알고 가야 돼. 비슷한데 민법은 아니고 형법. 형법과 행정법이에요. 형법과 행정법. 형법이 있어야 법을 어기면 처벌할 수 있잖아. 뭔지 알겠지? 이걸 율령이라고 합니다. 율령 반포. 세 번째는 사상을 하나로 통합을 해야 돼. 종교를 받아들이죠. 뭘까요? 불교를 수용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불교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불교하면은 뭐를 믿는 거지? 왕이 곧 부처야. 우리나라는. 이걸 왕즉불사상이라고 합니다. 왕즉불사상. 이 세 가지가 모두 들어가야 고대국가, 다른 말로 중앙집권국가라고 하고, 여러분 가야라고 들어봤죠? 가야는 같은 시대에 존재했지만 여기 안 들어가. 사국시대라 하지 않아. 왜? 이걸 못했어. 가야는 이걸 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연맹왕국 단계에서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사국시대가 아니라 삼국시대라고 말을 하는 거죠. 알겠지? 자, 고구려. 누가 세웠나요? 주몽이 건국했습니다. 주몽을 한자로 무슨 왕이라고 한다? 동명성왕. 그래서 동명왕에게 맹세한다는 뜻으로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다고 했죠. 주몽보다 동명왕. 자, 나라를 세우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수도가 있어야 됩니다. 수도. 수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교과서에 수도를 빼놨네? 그러네. 원래 졸본이라는 곳에서 건국을 하는데 교과서 안 나왔잖아. 안 나와 있는 거 필기하면은 시간 낭비잖아. 이런 건 뺄게요, 선생님이. 알겠지? 자, 나라를 건국했고, 자, 처음에는 5부족 연맹체로 시작을 해서 5부로 운영이 됩니다. 연맹왕국으로 시작을 합니다. 5개의 부가 있다. 뭐 계루부, 전로부, 소노부, 관노부 이런 식으로 5개의 부가 연맹을 하여 국가 운영을 하고 있다. 이게 주몽의 특징입니다. 주몽의 특징. 다음 태조왕 때 오부가 돌아가면서 왕을 할 수 있는 왕권이 굉장히 약한 나라였는데 주몽 때는, 태조왕 때는 주몽의 성이 고시야. 고. 동훈 성이 뭐지? 어디 김이야? 김의 김. 이 고는 계루부 고시야. 주몽이 계루부고. 그 핏줄이 쭉 왕을 할 수 있게 태조왕 때 계루부 고시 왕위 세습을 합니다. 계루부 고시 왕위 세습. 조금씩 뭐야? 왕권이 조금씩 강해지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계루부 고시 왕위 세습. 여러분 민며느리제가 있었던 나라 어디였더라? 서욱제는 대릴사위제. 옥저를 이때 복속시켜요. 옥저를 복속시키는 것도 태조왕 때의 특징이 되겠어요. 근데 이번 교과서는 많이 지금 축약을 해놔서 다 뺄 거야, 이건 내가.
이런 거 뺄 거야. 자, 그 다음 메인 왕이 나옵니다. 고국천왕이 등장을 해요. 고국천왕 중요합니다. 자, 잘 봐. 하늘천자가 들어가잖아. 후대 왕들이 이 왕을 하늘처럼 떠받들었다라는 건데 뭘 했길래 하늘처럼 떠받들까? 부자상속이 단행되기 때문이야. 대대로 이 핏줄이 쭉 왕을 하기 때문에 뭐 한다? 부자상속을 이때 한다. 부자상속은 고국천왕 때. 부자상속은 고국천왕 때. 계로 보고 있으니까 형제가 할 수도 있잖아. 사촌형이 할 수도 있고. 근데 이때는 자신의 아들에게 바로바로 내려줄 수가 있게 됐다라는 거죠. 알겠죠? 내가 진대법도 있는데 이거는 뒤에 경제에서 살펴보도록 하고. 부자상속 고국천왕. 다음 요거는 알아야 되겠다. 오부를 행정적 성격으로 개편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거 이해를 해보자. 계로부, 전로부, 소노부, 관노부 막 이렇게 5개의 부가 있었어. 동등한 입장이었단 말이야. 자, 그러다가 점점 계로부고가 왕권이 강해지기 시작하자 나머지 부들 너네 밑에 내 귀족으로 그냥 부하로 들어와라. 이걸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행정적 성격의 오부야. 너는 동쪽을 운영하고 나한테 세금 바쳐. 너는 서쪽을 운영하면서 나한테 세금 바쳐. 이런 식으로 바꾼 게 고국천왕의 부자상속과 행정적 성격의 오부 개편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미천왕하고 이게 다 빠져버렸네. 요거는 흐름 이해를 해야 되니까 간단히 정리를 해줄게. 자, 교과서에 안 써있는 왕은 하얀색으로 쓸게요. 그냥. 알겠지? 참고용이야, 하얀색은. 노란색은 나와 있는 왕들이고. 자, 고국천왕 다음에 미천왕이 등장합니다. 전쟁에 미친 왕이에요. 전쟁에 미쳤어. 그러니까 미친 왕이야. 미천왕. 이 왕이 대동강 유역을 확보하고 여러분 왜 고조선이 멸망하고 한나라 무제가 9년을 설치했다고 했죠? 한 9년 설치. 9년 중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9년이 낭랑이라는 9년이었는데 낭랑을 쫓아내는 것도 미천왕의 업적이에요. 그리고 나오는 왕이 고국원왕이라고 있어요. 이 고국원왕은 미천왕 따라서 전쟁을 엄청 좋아하는 왕이었는데 결국 전쟁터에서 죽으면서 고국원왕을 그러니까 고구려를 원망하며 죽는다. 고국원왕 이렇게 암기하면 조금 쉽고 전쟁터에서 죽었다 그랬지? 아니야. 평양성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흐르는 강이 뭐야? 한강. 북한 수도 평양에서 흐르는 강은 뭘까? 대동강이에요. 이때 평양까지 영토를 확보했다가 어느 나라의 침공으로 인해 빼앗기고 죽게 됐다 이 얘기입니다. 평양성 전투에서 뭔다? 죽는다. 그럼 여러분 상식인데 요거 알까 모르겠네. 어느 나라가 고구려를 쳐서 왕을 죽였을까요? 백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랑 연결돼? 백제 무슨 왕이 등장하겠네요. 아주 대단한 왕이 하나 등장하겠네. 요거 하나 알 수가 있고요. 자, 고국원왕 뒤에 나온 왕이 소수림왕인데 요 왕 때문에 내가 앞에 왕들을 정리해드린 거고 고국원왕이 누가 죽였다? 아니, 고국원왕을 어떤 나라가 죽였다? 그러면 소수림왕 입장에서 뭐 해야 돼? 복수해야 되겠지. 백제 이 새끼들 내가 아주 그냥 불태울 것이야. 백제를 뭐 한다? 불태울 것이야. 백제를 불태울 것이야. 이게 키워드예요. 불교를 수용하고 태학은 교육기관이죠. 태학을 설립한 뒤 율령반포까지 단행하더라. 백제를 불태울 것이야. 이렇게 외우면 쉬워. 알겠지? 키워드입니다. 불태울 것이야. 그럼 이때 뭐야? 고대 국가가 완성되었구나. 백제를 불태울 것이야.
고대국가 완성. 자, 고대국가, 중앙집권국가가 이때 완성되니 이제 남은 건 폭발할 일만 남았죠. 위대한 왕들의 연달아 등장하는군요. 광개토대왕. 누가 나온다? 광개토대왕이 등장한다. 자, 광개토대왕의 광자는 빛광자, 미칠 광자가 아니에요. 넓다 광자야. 넓게 영토를 개척한 왕이란 뜻입니다. 넓게 영토를 개척한 왕. 얼마나 넓게 영토를 개척했느냐. 만주, 요동, 한강, 이부까지 모조리 점령하게 되죠. 만주, 요동, 한강, 이부까지 뭐한다? 점령한다. 점령. 광개토 대왕. 그 다음에 연호도 영락이라는 연호를 제정하는데 그건 지금 들어가 있지가 않아서 이건 생략해도 될 것 같고요. 자, 넓게 영토를 개척한 왕이 누구다? 광개토 대왕이고 그 아들 장수왕 때 최대 전성기를 맞이하게 돼요. 자, 여기 봐봐. 이건 그러지 마시고 광개토 대왕이 만주, 요동, 한강 이부까지 이게 먹었어. 여기 이제 중국 본토야. 중국 본토랑 싸웠다가는 멸망할 수도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중국하고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친성관계. 중국이 이 당시에 위진남북조로 분열돼 있었거든. 북조와 남조가 있는데 이 두 나라하고 고구려가 모두 친성관계를 체결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쪽은 친성관계니까 안 쳐들어올 거 아니야. 그럼 어디로 가? 아래로 가는 거야. 중국 남북조와 먼저 친성관계를 체결하고 뭘 한다? 남진 정책을 한다. 자, 봐봐. 고구려 수도가 국내성이라는 곳이에요. 국내성은 주몽의 아들 유리왕 때 수도를 국내성으로 천도를 했었는데 이 국내성은 만주라서 춥고 척박하단 말이야. 그 수도를 옮겨요. 어디로 옮길까? 평양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평양으로 천도하고 나서 뭐 한다? 남진 정책을 단행한다. 남진 정책. 어디까지 영토를 먹어? 충청북도 충주까지. 충주까지 영토를 확장을 시키게 돼요. 영토를 엄청 크게 만들었죠. 자랑해야지. 그래서 비석을 만들게 돼요. 이 장수왕 때 만든 비석이 두 개가 있어요. 광개토 자기 아버지 무덤 앞에 릉비를 하나 만들어주고 무덤 앞에 최단 남쪽, 최남쪽에 충주 고구려 비를 세우게 되죠. 크게 장수왕까지 고구려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흐름 잡히지? 뭐하고 있니 지금? 나라 세우고 왕권을 조금씩 강화하다가 위기를 한번 맞고 고대국가 완성한 뒤 폭발. 흐름이야, 흐름. 한국사는 흐름으로 가야 돼. 이해되시나요? 우선 요 정도 왕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노란색은 교과서에 있는 왕, 하얀색은 참고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백제로 한번 이어가 볼게요. 백제. 백제도 침명까지 나오는구나. 오케이. 자, 백제는 온조가 건국했죠. 온조. 온조. 온조는 주몽의 아들이죠. 내려와서 나라를 세웠다. 지금 뭐야? 고구려 유민들이 남하하여 백제를 세웠다. 자, 마한의 작은 소국으로 시작합니다. 마한 변한 진한 4만 중에 하나가 마한인데 마한에 40여 개의 소국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백제야. 처음 이름은 십제였어. 십제. 십제에서 이름을 백제로 넓히는 겁니다. 어디에 나라를 세웠을까요? 한강유역 중에 어디? 롯데월드 근처, 송파 근처. 거길 위례성이라고 해요. 위례성. 위례성에 건국한다.
그럼 처음부터 뭐야? 한강유역을 끼고 나라를 시작했겠구나. 이걸 한 가지 알 수가 있고. 자, 고구려에서 내려왔으니 첫 시작도 뭘까? 똑같이 오부로 시작을 합니다. 오부. 이해되시나요? 아, 고구려하고 매우 비슷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겠구나. 이걸 알 수가 있겠죠. 다음, 고이왕이 등장하는데, 요 고이왕 때 관리의 등급을 정하게 됩니다. 왜 구급공무원이라고 하지? 그것처럼 백제는 16관등을 가지고 있어요. 16관등. 관리의 등급. 그리고 한눈에 관리의 등급을 알아볼 수 있게 관리의 복장 색깔도 제정을 하게 되죠. 또나 관리의 등급을 뭐로 정해놔야 되겠어? 어디에다가 딱 정해놓으면 돼? 법으로 정해놓으면 되겠지. 아, 율령반포도 여기다. 고이왕 때보다 율령반포한다. 고이왕 때 율령반포도 단행하는구나. 어렵지 않죠? 키워드 하나 갈 거다. 자, 봐라. 요거 암기를 좀 해야 된단 말이야. 고이왕. 자, 고이왕의 고를 가지고 올 거예요. 고이왕, 고. 좀 길게 읽어볼 거야. 고이왕의 고. 고안등제. 되죠? 고안등제. 이렇게 암기하면 돼. 아시겠죠? 여기보다 이게 키워드예요. 키워드. 쉽게 외우라고. 다 같이 고안등제. 시작. 갑니다. 해야 돼. 나도 민망해. 고안등제. 시작. 좋아. 외웠죠? 고안등제. 자, 그리고 등장하는 게 근초고왕입니다. 근초고왕. 근초고왕. 이 근이 뭐야? 백제의 뿌리가 됐다. 뿌리가 되려면 뿌리부터 줄기까지 한 몸이잖아. 부자상수. 이때 하는구나. 자, 그리고 지금 빨간색 화살표 보이죠? 따라갔더니 뭐야? 오, 고국원왕을 전사시킨 게 근초고왕이구나. 백제 최대 전성기. 4세기 근초고왕이 되겠습니다. 4세기 근초고왕 때 최대 전성기를 맞이한다. 마한 전체 복속 평양성 공격. 해상교역료 확보. 마한 전체 복속을 하고 해상교역로 확보. 자, 해상교역로를 확보한다는 건 뭐냐면 여기 있잖아, 서울이. 서해 바다로 바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중국의 대도시는 여기 봐봐. 여기 있을까? 여기 있을까? 중국 대도시는 여기 있습니다. 이쪽이 중국 지역이야. 여기는 만주벌판과 이쪽은 좀 산악지형이 섞여 있고 여기가 중국 대도시야. 아, 백제는 중국과 직접 교류를 할 수가 있게 됐구나. 이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는 어디 있어? 어디야? 여기. 일본과도 교류를 한다. 중국, 일본과 해상 교역로를 통해 발전을 하고 있구나. 이게 근초고왕의 특징이라고. 알겠지? 백제보다 최대 전성기가 근초고왕이 되겠습니다. 요 화살표 중요하게 봐주세요. 고국원왕 전사시킨 게 근초고왕이다. 그리고 신묘왕 때, 소수림왕 직후인데 이때 불교를 수용합니다. 불교 수용. 자, 불교 하면은 불경이 있고요.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본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게 있죠. 이걸 맨날 외워야 되는데 스님이 목에 가래가 낀 거야. 나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침 한 번 뱉어야죠. 침 한 번 뱉고 불경이었다. 침류왕. 이러면 안 까먹어. 알겠지?
이거 한번 해주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침유왕 때 불교를 수용하면서 고대 국가가 완성되었군요. 왕이 많으니까 선생님 키워드 좀 많이 만들어 놨어. 아시겠죠? 자, 침유왕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조금 더 할 거예요, 왕. 백제. 여기 나와 있는 왕들. 자, 문제는 이거예요. 너무 빡세. 장수왕이 굉장히 오래 산 거 아시죠? 자신의 아들보다 오래 삽니다. 86년간 왕을 해요, 이 시대에. 이게 다 장수왕이야, 이게. 장수왕이 지금 남진 정책을 막 하고 있으니 얼마나 쫄리냐. 그래서 이거는 하얀색이야. 비유왕 때 너무 쫄리니까 고구려가 너무 압박을 하니까 신라하고 손을 잡아요. 그 당시 신라는 눌지마립간인데 이 둘이 뭐 한다? 손을 잡는다. 그럼 뭐겠어 이게? 신라 백제 동맹. 줄여서 뭐라고 해? 신라 백제 동맹. 낮의 동맹을 체결한다. 이해됐어? 신라와 백제가 뭐 한다? 동맹을 체결하고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한 방으로 샥 다 정리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장으로 만들게. 자, 이때 낮의 동맹까지 체결은 했지만 장수왕의 남진 정책으로 결국 왕이 아주 괴로워하며 죽어요. 괴로워하며 죽으나 누구? 계로왕이 등장합니다. 계로왕. 계로왕이 결국에 뭐 한다? 전사하게 되고 수도를 빼앗기게 되죠. 아래로 내려가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수도를 옮겨야지. 그래서 문주왕 때 수도를 웅진으로 천도하게 됩니다. 원래 위례성에 있던 백제 수도가 웅진으로 넘어오게 되고 이 웅진은 지금 현재 충청남도 공주시가 되겠습니다. 충청남도로 내려오게 되었다. 알겠니? 자, 그리고 동성왕 때, 동성왕은 안 나올 것 같은데 당연히 그렇지, 안 나오는군. 동성왕 패스하고, 자, 무령왕이 등장합니다. 자, 무령왕 때 무령왕이 일본에서 태어났거든? 왜? 이때부터 일본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장수왕이 남진 정책할 때 백제 왕족들이 일본으로 피신을 갔어. 거기서 태어난 거야. 어린 시절을 일본에서 보낸 무령왕은 백제로 돌아와서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근초고왕을 모티브로 정치 운영을 하게 돼요. 해상교원으로 이용한다는 거죠. 뭐야 그러면? 중국, 일본과 교류를 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인 무령왕릉은 중국 애들이 와서 만들어줬어요. 중국식 무덤이에요. 중국식 무덤. 아시겠죠? 자, 문제는 왕권이 강할까 약할까 할 때. 약하겠죠. 왜? 왕이 막 죽고 지금 쫓겨나고 하고 있는데 그 지방을 통제하기 위해서 22명의 왕족을 지방으로 파견하게 돼. 이를 가리켜서 22담로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됐어? 그리고 성왕 때 잠깐만. 노란 왕이 노란색. 성왕 때 수도를 사비로 천도하고 나라 이름을 백제에서 남부여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강유역을 일시적으로라도 회복하게 되죠. 한강유역 일시 회복. 계속 낮의 동맹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정리되셨나요? 자, 여러분 선생님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교과서 그냥 읽고 빈칸 채우기가 아니라 전반적인 흐름으로 쭉 보면 정리하기가 수월합니다. 알겠지? 잘 하고 있지? 잘 따라하고 있지? 어디까지 왔어? 성황까지 왔다. 그럼 이제 어느 나라로 와? 신라로 가봅시다. 이거 재밌는 거 알아? 신라면이라고 있죠? 농심 신라면. 이거에 대항마가 하나 나왔어요.
여러분, 오징어 라면이라고 들어봤니? 그냥 오징어 라면. 더 미식의 오징어 라면. 이정재가 CF. 몰라? 오징어 라면을 이정재가 CF 하는 게 있는데, 그 음식 중에 더 미식이라는 메이커가 있어. 더 미식. 더 미식의 모회사가 하림이라는 회사야. 닭, 치킨 그 닭을 공급한 하림이 대기업이거든? 하림의 더 미식이 신라면을 잡겠다고 만든 라면이 백제면입니다. 이번에 나왔어요. 하얀 면으로 나왔어. 백제면. 재밌죠? 무척한 얘기야. 근데 실제로 나왔어. 팔고 있어, 지금. 자, 신라는 박혁거세가 나라를 세웠죠. 박혁거세. 박혁거세. 초기에는 박석김이 돌아가면서 왕을 할 정도로 굉장히 왕권이 현저히 떨어지는 나라이고, 민한의 작은 소국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박혁거세의 신라. 나라 이름도 신라가 아닙니다. 나라 이름도 신라가 아니었다. 자, 신라는 그냥 비웅비웅 살고 있고, 언제 나라 기틀을 만드냐면 요 4세기까지 와야 돼요. 여기까지. 이때 뇌물마립간이 등장을 합니다. 자, 뇌물마립간이 왜 중요하냐면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처음 사용하고, 아직 왕도 아니네. 김씨가 왕위 세습을 하게 해요. 김씨 왕위 세습이 이때 된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본 놈들이 일본 놈들 뭐라 그러냐? 외구가 계속 쳐들어와. 계속 이때 일본 놈들이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혼자 막기가 힘든 거야. 마침 위로 올려다보니 누가 계셔? 형님 한 분 계시지? 형님 도와주세요. 도움을 요청해요. 그래서 광기토대왕이 뇌물마립간의 요청으로 군대를 보내줘요. 이렇게 연결이 돼. 알겠니? 뇌물마립간의 요청으로 광기토대왕이 뭐한다? 왜구를 격퇴하고, 이때 일본과 손잡고 신라를 쳐들어온 나라가 금관가야입니다. 금관가야를 공격하게 되죠. 하게. 요거 중요해요. 이걸 알 수 있는 유물이 신라에서 발견이 됐는데, 고구려 그릇이 있죠. 무슨 그릇? 호우명 그릇이 등장하더라. 호우명 그릇. 광기토대왕과 뇌물마립간의 관계를 반드시 정리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알겠어? 뇌물마립간 중요해. 광기토대왕의 도움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또 뭐야? 고구려의 간섭을 좀 받고 있었다.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 뭐한다? 백제와 동맹을 체결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해됐지? 자, 뇌물마립간 이후 신라의 대표적인 3인방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런닝맨 봐? 안 본 지 좀 된다, 집에서 공부하느라. 런닝맨의 나이 제일 많은 출연진이 누구야? 그 지석진 동생이 한 명 나와요. 이름하여 지법진이 나옵니다. 지법진. 알겠지? 지석진 동생 누구다? 지법진이 나온다. 지법진. 지중왕, 법흥왕, 진흥왕이 나온다. 너무 중요하죠, 지법진. 자, 지증왕은 왕이네, 마립간 아니네. 왕의 호칭과 신라라는 국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소로 농사, 이게 우경도 나오나? 우경 안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네요. 요것만 하자. 우산국, 지금의 울릉도라고 하는 우산국을 이때 복속을 하게 되죠. 이때부터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로 들어오게 된다. 이때야 지중왕 때야. 지중왕 때부터 쭉 가, 이사부. 울릉도 가보셨나요?
울릉도 가면 인구가 한 2,000명 정도 돼요. 인구도 꽤 많고 아파트도 있어. 중학교도 있고 다 있어. 울릉도. 굉장히 규모가 커요. 섬이. 선생님 한 달 전에도 갔다 왔다. 울릉도. 왜 갔을까? 어, 강의하러 배 타고 울릉도 갔다 왔어요. 울릉도에 공군 부대랑 해군 부대가 있어. 어떻게 알아? 아, 그래? 선생님이 지난달에는 이제 해군 부대 초청받아서 거기 이제 전대 인원들 교육을 하고 왔어요. 지난달에. 아마 올해도 한 7, 8월에 한번 또 들어갈 것 같긴 한데, 너네 대학교 갈 때쯤에는 울릉공항이 완성돼 있을 거야. 김포공항에서 1시간이면 가. 그럼 앞으로 MT를 울릉도로 갈 확률도 높겠죠. 울릉도 좋아? 섬 좋아? 선생님은 취미가 낚시거든? 틈만 나면 낚시를 가요. 수시로 이제 울릉도로 가겠지, 낚시하러. MT 울릉도로 가면 재밌겠다. 공대 가는 거 아니야? 공대 가면 이제 여대하고 같이 조인해서 가셔야죠. 연합 MT. 그렇게 가야지. 그러시면 됩니다. 우상국 복소. 자, 법흥왕. 이름부터 법자네. 아까 법하면 두 글자로 보다? 율령반포 이때고요. 자, 자음 키워드가 좀 있는데 법흥왕의 첫 글자 자음이 뭐야? 비읍이죠. 비읍으로 시작하는 종교가 뭐지? 불교세요. 그 다음 지금의 국방부 성격의 부서를 하나 설치하게 되는데 그걸 가리켜서 병부라고 합니다. 병부. 병부 설치. 병부까지는 안 나오지 않아? 안 나오지? 최소화 시켜야 돼. 너무 힘들어 너네가. 이건 지우고. 아, 불교 수용이 아니라 미안. 불교 공인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면 이미 불교는 들어와 있어. 믿지 않고 있다가 이때 이차돈이라는 스님의 순교로 국가에서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 연호를 사용하는데 건원이라는 연호를 사용합니다. 연호가 뭐냐면 연도 이름이야. 중국 황제만 쓸 수가 있는 거거든. 왕이 직접 잡았다는 건 뭐야? 중국과가 대등하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만큼 강력해졌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법흥왕 때 힘이 좀 약해진 가야. 어디? 금관가야를 먹어버립니다. 금관가야 복속. 나머지 진흥왕이죠. 자, 진흥왕은 여러분 왜 신라하면 청년단체 하나 있죠? 뭐라 그래요? 화랑도를 이때 정비하고요. 화랑도 정비. 자, 짠. 성왕을 배신합니다. 성왕을 죽여요. 어디에서?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을 배신하고 뭘 먹어? 한강 유역을 확보하게 되죠.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 죽이고 뭐한다? 한강 유역을 확보한다. 그 다음 마지막 하나로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대가야를 복속시켜 버리죠. 자, 가야는 6개의 연맹으로 되어 있는데 초기에는 금관가야가 이끌다가 광개토대왕이 공격을 받고 후기는 대가야가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법흥왕 때 금관가야 복속되고 진흥왕 때 대가야가 복속이 되고요. 가야 하면 딱 하나가 유명해요. 여러분 지하철 알지? 지하철. 그것처럼 문장으로 그냥 단어로 그냥 정리할 거야. 지하철처럼 가야철. 가야철. 가야하면 반드시 뒤에 철자를 붙여버리세요. 철을 나오면 가야. 가야철. 무슨 철? 가야철. 알겠지? 가야하면 뭐다? 철이 워낙 유명하다. 자, 이제 16페이지로 올 건데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봤어?
백제 신라가 투닥투닥투닥 하고 있을 때 고구려는 뭐 하고 있었을까? 그지? 고구려는 뭐 하고 있었냐면 우리 민족의 방파제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중국이 계속 쳐들어와. 이걸 다 막아주고 있어. 중국이 남북조가 끝나고 수나라가 됩니다. 수나라가 고구려 영량왕 때 침공을 해요. 침공. 수나라가 116만을 보내서 침공을 한다고. 이때 우리의 영웅이 한 분 계시죠. 누구야? 을지문덕 장군이 116만을 모조리 박살내는 보다 살수대첩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아, 고구려는 뭐 하고 있다? 중국과 대외 항쟁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수나라가 멸망했어요. 116만이 죽었으니 멸망하겠지. 그 다음 누가 등장해? 당나라가 들어옵니다. 누구? 당나라. 영유왕 때 그 밑에 있던 연개소문이 주도해서 당나라를 막기 위해 천리장성을 축조하게 되는데 이걸 세운 연개소문은 반란을 일으킵니다. 뭐란다? 정변을 일으킨다. 영유왕을 쫓아내고 보장왕을 즉위를 시켜요. 그리고 이 보장왕 땐 허수아비왕이야. 허수아비왕. 권력은 누가 갖고 있다? 연개소문이 대망리지라는 자리에 올라서서 당나라의 침공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때 당태종의 침공, 무슨 전투? 안시성 전투를 막아내게 되죠. 안시성 전투. 아, 거듭된 전쟁에서 뭐하고 있다? 민족의 방파제 역할을 해주고 있지만 고구려는 힘이 약해지고 있겠구나. 그럼 자연스레 뭐야?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야.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사진 하나 찍어두시고. 자, 진흥왕 이후입니다. 백제 의자왕이 있어요. 의자왕 하면 의자가 무슨 뜻이냐면 체어, 이 의자가 아니고 의롭고 정의롭다라는 뜻이야. 자유롭다, 의롭다 이런 뜻이다. 의자왕이 신라를 쳐들어가면서 40여 개 성을 뺐습니다. 이때 대야성 전투가 벌어지는데 무슨 전투? 대야성 전투로 신라의 귀족 김춘추의 딸이 살해당합니다. 신라의 귀족 김춘추의 딸이 뭐한다? 살해당한다.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죠. 김춘추가 이것 때문에 당나라에 가서 나당 동맹을 체결하게 되고 나당 연합군이 군대를 보내서 백제를 침공합니다. 대표적인 황산벌 전투가 벌어지고 백제는 결국 사비성에 함락당하며 멸망하게 되죠. 황산벌 전투. 이건 좀 중요합니다. 자, 백제가 멸망하고 8년 뒤에 고구려 역시 나당연합군이 침공함으로써 고구려도 668년에 멸망하게 되죠. 되게 지금 많이 축약을 해놔가지고 자, 이러면 삼국통일 아니야? 삼국통일이잖아. 지금 백제 고구려 망했잖아. 여기서 반전 뭐다? 당나라가
대신을 합니다. 자연스레 뭐야? 신라와 당나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요. 매소성과 이벌포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신라가 승리하면서 당나라를 쫓아내고 삼국 통일을 완성시키게 되죠. 자, 강민아, 민물고기 중에 수염 이렇게 난 물고기가 있어요. 뭐야? 메기 전투에서 승리했다. 알았죠? 이렇게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우선 정치사 위주로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이고 통일신라 들어갈게요. 통일신라. 이 교과서 이게 진짜 엉망진창이다. 진짜 이렇게 짧게 양을 다 때려놓고 이거 교과서로만 하잖아. 근데 학교에서. 자, 17페이지. 신라의 삼국통일은 누가 했을까? 먼저, 자, 흐름만 요거는 이제 하얀색이야. 진덕 여왕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이 신라면은 골품 제도로 운영이 되는데 성스러운 뼈다귀인 성골의 대가 끊긴 거야. 그래서 반 정도는 왕족의 피가 흐르는 진짜 뼈, 진골들이 왕을 하게 되고 그게 바로 태종 무열왕입니다. 이게 누구야? 김춘추. 최초의 진골 출신 왕이 되겠어요. 진골은 여러분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삼국통일은 언제냐? 김춘추의 아들 문무를 겸비한 똑똑한 왕이 있어요. 문무왕이에요. 요 문무왕 때 삼국을 통일하게 되고 뒤에 이어나오는 신문왕입니다. 진골들이 막 반란을 많이 일으키는 거야. 서로 왕이 되고 싶어서. 김음돌이라는 진골을 막아내고 이를 계기로 진골 세력을 숙청하면서 왕권을 강화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공부하면 돼. 강민이, 너 어젯밤에 뭐 했어? 너 숙제 안 하고 게임 봤지? 만화 봤지? 맞아 아니야? 맞구나! 쳐라!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신문하고 있죠. 신문하고 있자. 진골들을 신문하며 왕권을 강화했다. 신문왕. 이렇게 하라고. 이해됐어? 그럼 조금 쉬워. 진골들을 신문하며 왕권을 강화했다. 무슨 왕? 신문왕이다. 진골들을 신문하며 왕권을 강화했다. 신문왕의 왕권 강화. 이거 중요하게 봐주시고요. 자, 통치체제를 좀 살펴보면은 정치체제는 왜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 교육부, 국방부, 외교부와 같은 부들이 있지? 신라도 있어요. 총 14개의 부가 있는데 이 14개의 부를 총괄하는 부서가 집사부라고 합니다. 집사부. 총괄을 해, 총괄. 그럼 집사부 운영하는 국무총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 국무총리를 시중이라고 합니다. 시중. 집사부의 시중 중심으로 국가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방행정은 대한민국 몇 도? 신라는 도가 아니라 주 개념을 써요. 9개로 나눠놨대. 그게 구주예요.
우리 광역시 몇 개? 6광역시. 여기는 5개의 작은 서울 소경, 5소경. 우리가 8도 6광역시면 신라는 구주 5소경이다. 이렇게 하면 쉬워. 알겠죠? 구주 뭐다? 5소경이다. 구주 5소경. 자, 5소경을 설치한 이유가 문제로 잘 나와요. 수도가 어디야? 경주예요. 금성. 수도가 동남쪽에 치우쳐져 있어요. 이를 보완하고자 5소경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치는 집사부가 총괄을 하며 시중이 운영을 하고 있고 지방행정은 구주 5소경으로 정비를 해두었다. 자, 군사조직은 수도 금성을 지키는 군부대가 9개 구서당이고요. 자, 지방군은 이렇게 보면 돼. 지방군은 구주에 하나씩 다 갖다 놔. 그럼 몇 개야? 9개지. 그 다음 우리 군대에 제일 많은 곳이 어디야? 우리나라 군부대 제일 많은데 국경선 근처죠? 신라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도 보세요. 지도 봐봐. 국경선에 있는 주를 뭐라고 해? 한 주에는 하나 더 갖다 놔. 그럼 몇 개 돼? 그럼 10정이네. 이해되지? 알겠지? 국경선인 한 주에 하나 더 갖다 놔서 10정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요건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다. 구서당은 옛 나라가 망했으니까 고구려인과 옛 교과서에 나와서 백제인 외국인인 말가림까지 뭐 하고 있는 거야? 민족 융합을 도모하고 있구나. 요 정도 같이 정리를 해 놓겠어요. 자, 18페이지로 가면 신라의 멸망이 나오네요. 진골들의 왕위 다툼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태공왕을 비롯한 왕들이 죽게 되었다. 피살당하고 진골들의 왕위 다툼이 이어진다. 자, 태공왕부터 신라의 마지막 왕이 경순왕이거든. 요 150년 동안 왕이 20명 넘게 바뀌어요. 뭐가 일어나고 있다? 진골들의 왕위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게 김헌창의 난이 있습니다. 김헌창의 난. 신문왕은 김흠돌의 난이야. 여긴 김헌창의 난이고. 알겠지? 지금 보면 뭐야? 김헌창의 난이 일어나고 있고 장보고의 난도 일어나고 있는데 장보고는 김씨가 아니잖아. 뭘까요? 자신의 딸을 신라 진골 중에 한 명이 장보고한테 나 도와줘서 나 왕 만들면 네 딸 왕비 만들어줄게. 이렇게 제안했다가 안 해줘 그걸. 빡친 장보고가 반란 일으킨 거야. 알겠지? 김헌창의 난, 장보고의 난 뭐다? 진골들의 왕위 다툼으로 이렇게 연결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진성여왕 때 농민봉기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지방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지방에 돈 많고 힘센 세력인 지방 호족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견원, 궁예 얘네들은 다음 주 고려의 건국 과정에서 살펴볼 거예요. 우선 여기까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진짜 컴팩트하게 축약 해놓은 거야 지금. 알겠지? 이제 한 덩어리만 더 하면 돼. 뭐야? 발해. 발해를 해야 돼요. 발해. 오케이. 오케이. 자, 봐봐. 먼저 대조영은 발해를 건국했는데
고구려 유이민과 말가린과 함께 발해를 건국하게 돼요. 민족이 섞여 있어. 다민족 국가야. 다민족 국가. 자, 칠판 보시고. 3명의 왕 이름 키워드가 있어요. 누가 싸움 제일 잘했을 것 같아? 아니, 3명 중에. 무왕, 다 싸우자, 무왕. 당나라, 신라와 적대 관계. 다 싸워. 심지어 당나라 먼저 침공까지 해요. 요서지방 막 선제 공격하게 되는데, 여기 나오네. 산둥반도 공격. 요서지방을 막 선제 공격까지도 한다. 자, 그 문왕과 선왕이 있어요.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왕이 누울 것 같아? 문왕, 신성광입니다. 선왕 때는 전성기. 바다 동쪽에 크게 성장한 나라라는 뜻으로 뭐라 불릴까요? 해동성국이라는 호칭을 받게 되지만 결국 거란의 침략으로 아래는 멸망하고 맙니다. 선왕 이후에 이렇게 4명으로 정리돼. 그냥 대조영, 무왕, 문왕, 선왕. 요 정도. 대조영, 무왕, 문왕, 선왕. 아시겠죠? 자, 그럼 똑같이 발해에도 통치체제가 있겠죠. 정치는 삼성 6부인데 여기 좀 중요한 게 있어요. 당나라의 삼성 6부를 이때 문왕 때 수용했지만 독자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당나라 스타일로 안 했다. 만약에 이걸 공부 안 하지? 중국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발해는 당나라의 속국이었다. 중국이 세운 나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독자적으로 운영하였다. 지금 봐봐. 신라는 집사부가 총괄하고 시중이 운영하고 있죠? 그것처럼 삼성육부는 정당성 중심으로 운영이 되면서 이걸 총괄하는 신하 이름이 대내상이에요. 정당성이 총괄을 하고 대내상이 국정 운영을 한다. 이해됐어? 정당성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하나 더 있네요. 육부를 둘로 나누어 관할하였으며 유교 이념이 반영되었다. 유교 명칭. 교과서 보면 나와. 충부, 의부, 인부, 예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2개. 지방행정의 경우에는 큰 도시가 5개예요. 5경. 그 다음 행정구역을 15개로 나눠서 15부. 작은 중소도시가 62개가 있어요. 5경 15부 62주로 운영되고 있군요. 좀 한국사 시간 많이 줘야 되겠지? 안 될 게 좀 많지? 여기 끝내야 고려도 하고 조선도 한단 말이야. 1학기 중간 한국사가 사실 좀 빡세. 자, 군사조직은 수도 10군데 방위를 지킨다고 해서 12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정리하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사진 찍으시고.